좀 재밌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브라키스트로크론 프로블럼이라고 부르는 건데 발음도 어렵죠. 이 발음만큼이나 문제도 좀 쉽진 않은데 요게 좀 흥미로운 문제인데 여러분이 이걸 보면은 지금 요 두 점을 지나는 궤적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이게 어떤 뭐 외부 힘 같은 게 작용하지 않고 가속 같은 게 없는 그런 상태라면 당연히 요 빨간색이 최단 경로죠. 그리고 속도가 일정하다면 뭐 시간도 제일 적게 걸릴 겁니다. 근데 요 브라키스트로크론 프로블럼은 뭐냐면 여기에 중력이 적용해요. Y 방향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언덕 내려오는 문제인데 언덕을 내려오는데 이 컨스트레인트가 걸리긴 하겠지만 이게 널빤지 같은 걸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커브길을 따라 내려오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커브길을 따라 내려오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가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뭐 어쨌든 얘를 따라서 굴러 떨어지겠죠. 저 세 개 중에서 시간이 제일 적게 걸리는 게 무엇일 것이냐 라고 물었을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당연히 직관적으로 당연히 뭐 직선 경로 따라가는 게 제일 적게 걸리겠지라고 생각할 텐데 이거 살짝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게 지금 중력이 걸리거든요. 중력이 중요한데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저게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중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력이 되게 중요해요. 이 중력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얘가 여기서의 속도랑 밑에서의 속도를 비교하면 마찰 같은 게 없다면 당연히 높이가 낮아질수록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랑 여기 비교해 봅시다. 요 지점이랑 요 지점 비교하면 당연히 여기서의 속도가 여기서의 속도보다 빨라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이만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를 전환했고 여기는 지금 이만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했으니까 당연히 얘가 더 빨라야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지금 가는 길이는 당연히 이제 직선이 제일 짧은데 보니까 이 밑으로 돌아가는 게 길이는 좀 긴 것 같은데 이 속도가 이쪽이 더 빠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의외로 단순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요. 얘가 속도 자체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되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시간이 제일 적게 걸리려면 요렇게 돌아가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약간 예를 들어서 퇴근길에 분명히 길이상으로는 요게 짧다는 거 아는데 내가 저기가 막힌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 돌아가는 게 더 빨리 갈 수도 있거든요. 시간상으로는.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럼 극단적으로 저거 그러면 극단적으로 최대한 빨리 가기 위해서 요런 길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것도 정답은 아닐 수 있는 게 여기서 분명히 무지 빨리 가는 건 맞는데 이러면 길이가 엄청 길어져요. 그래서 뭔가 요 길이와 속도 사이에서 뭔가 최적화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요게 소위 브라키스트로크론 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 수학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배운 오일러 이퀘이션이 요거를 풀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조건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문제인 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좀 전에도 제가 위키백과 찾아봤는데 베르누이나 뉴턴 이런 사람들이 이 챌린지에 도전해서 문제 풀고 그래서 뭐 베르누이 솔루션 있고 뉴턴 솔루션 있고 그런 건데 여러분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그래서 요거는 답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괜히 돌아가면서 속도 느린 곳을 오래 가는 거니까 당연히 이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빨리 내려와 있으면 속도가 빨라지는데 너무 빨리 내려오면 먼 길을 가야 되죠. 그래서 그 두 개 사이에서 최적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풀려는 문제는 그래서 이거죠. 지금 전체 시간을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데 요 시간은 그러니까 이게 x0랑 y0에서 x1과 y1 사이를 가는데 저 시간은 당연히 단위 시간당 이렇게 가는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놓은 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저 x랑 t를 또 어떻게 연결시킬까 싶은데 사실은 아까 저 s랑 t랑 v 이런 관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도 이제 확대를 합니다.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은 직선 될 때까지 확대한다고 했죠. 그래서 직선 될 때까지 확대한 다음에 보면 ds고요. 그러면 저 순간적으로 지금 요게 순간 속도죠. 그래서 요걸 뒤집으면 dt는 v분의 ds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아까랑 비슷한데 v항만 분모에 남게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까랑 비슷합니다. ds는 x0에서 x1까지고 dx라고 한 다음에 이게 1 더하기 요게 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밑에 이게 없었으면은 당연히 직선이 최소 시간이 되는데 저 v가 문제죠. 저 v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저는 고등학생도 물리를 배웠으면 알고 있는 게 이거죠. 2분의 1 mv 제곱은 마이너스 mgy라는 거. 역학 에너지 보죠. 그래서 이거 이용하면 v는 마이너스 뭐가 있긴 하지만 거의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v 자리에 얘를 넣으면 되죠. 지금부터 어려워집니다. 사실 이게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적분 최소화하는 거니까 이거를 아까 저 f라는 펑션이 되죠. 제곱 펑션은 y, dx, dy, x에 대한 함수인데 이거는 대단히 복잡하게 생긴 이런 함수가 됩니다. 1 더하기 dy, dx 제곱 마이너스 2g의 yx 이런 함수가 됩니다. 이제는 y가 들어갔습니다. 아까는 y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오일러 이퀘이션이 그냥 직선을 두고 있는데 이제는 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요. 요거를 오일러 이퀘이션에 집어넣고 풀면 됩니다. 요거를 오일러 이퀘이션에 집어넣고 풀면 되는데 그 풀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여기 이게 중요하죠. 이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거 dy, dx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x에 대해서 다시 미분한 거 이걸 식으로 넣으면 됩니다.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좀 난감하게도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게 끝도 없이 막 되게 복잡해질 것 같은데 이거를 요 별표치인 요거를 이거를
이 전미분이니까 요런 걸 이용해서 다시 써주고 이렇게 쓰다 보면 그리고 여기까지 간 다음에 저 f가 이제 0은 아니니까 뭐 이런 거 이용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중간 과정을 많이 생략했는데 요 식이 나왔고요. 이 식을 이용해서 다시 한 다음에 저거를 바로 풀기 어려워서 이건 뭐 답을 알고 쓰는 거지만 u를 이렇게 치환한 다음에 u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써주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쭉 되고 요런 방정식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y랑 x에 대한 관계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제가 직접 풀어보니까 노트에 뭐 이런 오타 있고 한데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다 가능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약간 이게 교과서에서 흔히 뭐 답을 알고 쓰는 거지만 신의 영감을 얻어서 써야 된다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여기서부터는 답을 아는 상태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갑자기 우리가 어떤 신의 영감을 받아서 요런 치환을 합니다. 그래서 y를 a랑 세타라는 함수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뭐 코사인 함수 자체는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긴 한데 a를 이용해서 증폭시키면 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답을 아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dy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서 하고 나면은 우리가 y를 이렇게 가정했기 때문에 x는 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부호 같은 거 잘 따져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답이 뭐냐 하면 x는 a 곱하기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y는 마이너스 a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요게 아주 유명한 소위 사이클로이드 곡선입니다. 요렇게 생긴 거예요. 사이클로이드 곡선입니다. 그래서 답은 뭐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아까 잠깐 추론한 것처럼 이 직선보다 살짝 아래로 떨어지는 게 나은데 너무 떨어지면 안 되고요. 살짝 떨어지는데 요 살짝 떨어지는 거의 모양이 정확히 이런 모양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이루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이 사이클로이드가 근데 어디서 끝내는 게 맞는지 그게 좀 애매했었는데 요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의외로 매개 변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처음과 끝점이 정해지면 두 개의 점이 지나는 사이클로이드 매개 변수가 하나만인 게 아니라 두 개입니다.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를 지나는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유니크함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솔루션이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만들어 놓고 이 사이클로이드는 왜 사이클로이드인지 여기 뭐 썼는데 이게 이 사이클로이드가 그거죠. 이 동그라미에다가 여기 불빛 같은 거 비춰놓고 굴리면 이 불빛이 굴러가는 게 이게 사이클로이드 곡선인데 요런 거 만들어 놓고 여기 뭐 공 같은 거 놔두면 얘가 최소 시간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직선보다 더 빨리 떨어지고 더 파는 것보다 더 빨리 이렇게 가고 최소 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래서 이게 소위 이 브라키스트론 프로블럼의 솔루션이 사이클로이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